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의 주택 공급 대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국에 83만여 호,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에 맞먹는 32만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두고 쇼크 수준의 대책이라고 자평하면서 더 이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 같습니다. 핵심으로 꼽히는 것, 서울, 특히 도심권 내 주택 공급이죠.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또 2년 실거주 의무와 같은 족쇄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이 될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공급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 또 추진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슈 분석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5번째 부동산 대책 드디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울, 특히 이제 도심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두고 쇼크 수준의 공급이다라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먼저 공급량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제 약 84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수도권에 거의 약 74%에 해당하는 62만 호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규모가 서울이 약 32만 호인데 이것이 이제 서울시 기존 재고주택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지금 공급량을 따질 때는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 70% 정도는 이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심 내 이런 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31% 정도만 이제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을 할 때 이런 토지 등 소유자 등과 얼마나 원활하게 그 협의를 봐서 이것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볼 때도 이제 이런 집가라든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또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집값 상승에 토지 가격 상승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기대치의 어떤 차가 생기기 때문에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은 역대급이지만 실제로 그 70%에 해당하는 이런 민간과의 사업이 원활하게 합의를 거쳐서 얼마나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느냐가 역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속도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안 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했던 건 당장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에서도 보면 변창흠 장관이 속도라든지 속도전을 내겠다,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3기 신도시 등의 이제 그 주택 정부가 이제 공급량이 약 127만 호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공급된 주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속도감이 공급으로 이어지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놔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지구 지정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심의에 걸리는 시간 등을 통합 심의를 통해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라는 거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것을 이제 사업 시기를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약 15년 걸리든 13년 이상 걸리던 것을 5년 이내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시간 내에 빠르게 사업이 정리가 돼서 지금 수요자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빨리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들이라든가 지금 확실히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급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공공 재건축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당근책이 제시됐지만 사실 발목을 잡았던 예를 들어서 재초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거주 의무라든지 예, 예.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예. 동의율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추진의 걸림돌이 돼서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었단 말이죠. 특히 예, 예. 공공재건축의 예, 예.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어느 정도 족쇄를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문턱을 낮췄단 말이죠. 그런 부분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추진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뭐 막연하지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동의율도 3분의 2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주 2년 의무 기간도 지금 없앴고, 공공으로 그다음에 택했을 이제 경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 초과액 환수도 뭐 없애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내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됐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네. 이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화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완화됐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속도가 13년에서 5년으로 빨라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실행해 나가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창 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의견, 비평 모두 좋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주택 공급 뭐 숫자상으로는 80만 호가 넘기 때문에 역대급의 공급 주택 물량이지만 대부분이 공공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의 재개발, 공공 재건축 이런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점,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공공이 공급을 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공공이 기존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때는 빠르게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상기 신도시 등에 127만 호 공급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토지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공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공급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 가장 기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자분 글처럼 민간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기존의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정부는 민간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부분은 상당 부분 규제를 해서 사업을 거의 정지시켰던 상태고요. 그래서 결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빨리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이 또한 이제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느냐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낮아질 때는 또 정부가 의도하는 만큼의 공급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지역을 놓고 본다면 이 공공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해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충수 제한을 완화해주고 이런 당근책을 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강남은 조금 더 고급화된 프리미엄 단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면 사실 이번에도 여러 당근책들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이러한 당근책을 내놨지만 실제 민간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과 정부가 이렇게 당근책을 내놓음으로써 실제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제공해 주더라도 실제 이익은 자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가의 주택 단지인데 공공 주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공 분양 물량과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조합원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남같이 실제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굳이 공공의 힘을 빌려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나는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 같이 좀 고가 주택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고수익이 보장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이제 공공을 통한 이런 재건축 사업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모든 이 이야기의 최종 목적은 집값 안정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막대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25번째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25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집값 잡힐까요? 집값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인데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나요? 먼저 이번 정부는요. 계획만 내놨지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계획은 200만 원을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공급을 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주택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고요. 결국 이것이 정부가 이제 가시적으로 공급을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본인 30세 이하가 서울 주택의 41%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정부 정책도 2, 3개월 있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6개월 이내에 가시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정부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사업장이 몇 개나 나와야지. 그렇지 않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주택 가격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좀 단기간에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오늘 김준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